예술, 뭘 어떻게 봐야 할까? 미술이 이제는 여행을 가도 카페를 가도 물건을 사도 여기저기 우리 삶과 함께하는 것 같다. 나는 어린 시절 그림을 꼼꼼히 색칠하고 보기 좋게 만들어서 학교에 제출했던 게 전부였는데 나는 전공자도 아니고 뭐가 뭔지 다들 가는 미술관에 가보고 싶어 가보면 뭐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해도 가지 않는다. 작품들을 세계적으로 알 사람은 다 알고 수십억 원, 수백억 원에 낙찰되는데 나는 가서 봐도 이게 왜? 라는 생각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것 같아서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미술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거지? 어린 시절 그림을 잘 그리는 법과 미술사 시험을 많이 봤었다.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이 작가는 어떤 일이 생겼고 그 사건을 이유로 이 화가는 이런 화풍을 만들었다더라. 빠르게 알고 더 빨리 까먹었던 미술사다. 그래서 그런 걸까? 우리에게 미술이 낯설고 어려운 건? 하지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린 SNS에 올라오는 예술을 보고 들으면 함께 하고 싶어진다. 함께 하고 싶어 가보면 이해는 안 가지만 신기하고 궁금하다. 왜? 왜 이러는 걸까? 궁금해서 책을 보면 너무 용어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워. 역사를 다 봐야 하기도 하고 갑자기 미술을 꼭 해야 할까? 시작과 동시에 그만두게 되고 싶다. 그런데 요리를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해보면 처음 배울 때는 누구나 어려운 요리로 시작하지 않잖아요. 어른이 위험하지 않도록 옆에서 쉬운 요리부터 알려주죠. 그리고 조금 더 크면 친구랑 함께 간단하지만 맛있는 요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요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일상이 되면 조금씩 같은 음식이라도 더 맛있게 먹는 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있고 어려울 땐 백종원 아저씨 요리법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재료 하나하나에 정성이 들어가고 요리가 소중한 삶의 부분이 되는 거죠. 처음처럼 칼이 무섭거나 불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불맛이 뭔지도 알아가면서요. 익숙해지면 누구의 코치 없이 맛집 가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게 됩니다. 신기하죠? 요리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맛의 감각이 생기면서 레시피가 없어도 이것저것 나만의 요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언가 처음 배울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미술관에 가면 이상한 작품들이 많잖아요. 변기를 갖다 놓고 세미라고 하고 똥을 캔에 담아놓고 팔기도 하고 못생긴 그림을 혁신적인 위대한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불편하죠. 하지만 그냥 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처음에는 그래요.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런데 그렇게 어색했던 것들이 차츰차츰 괜찮아지고 익숙해져요. 그러다가 나도 친구들이랑 함께 다녀온 미술관 사진들을 SNS에 올려보죠. 모르는 게 있으면 도스튼 시간을 찾아가서 듣기도 하고 아니면 인터넷 검색창에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미술을 삶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왠지 모르게 끌리는 작품을 만나게 되거나 영화 속에서 드라마 한 장면에 내가 좋아했던 작품이 나오면 정말 반가워요. 이렇게 차츰차츰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색한 것이 조금씩 괜찮아지면 그 화가는 어떤 시대에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만나면서 어떻게 지내고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보는 거예요. 작품은 작가의 일기 같은 거라서 화가의 많은 것들이 작품 속 이야기와 닮아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
한 시대를 살았던 어떤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그림으로 담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주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리로 따지면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 수 있는 순간이에요. 이때까지는 계속 보고 느끼고 끊임없이 함께 해야 해요. 제가 좋아하는 두 청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귀족 출신이었던 청년이 출가하기 전에 화랑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백제와의 전쟁에서 친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친구는 반드시 친구의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다 문득 자신이 슬퍼하고 있는 지금 백제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기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상대는 소중한 가족들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같은 일을 두고 한쪽은 축배를 들고 한쪽은 슬퍼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청년은 이기고 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머리를 자르고 출가를 결심했어요. 수많은 경전을 탐구하며 진리를 찾는 수행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어요. 자신이 공부에 만족할 수 없었던 청년은 더 많은 경전과 더 큰 스승을 찾아서 당나라 유학을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당나라로 가던 중 고구려에서 간첩으로 몰려서 겨우 도망쳐 나왔어요. 하지만 당나라 유학에 대한 꿈을 포기할 수 없어 바다로 건너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 토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토굴에서 한숨 자던 중에 목이 너무 말라 잠에서 잠시 깼어요. 그런데 마침 그릇이 담겨있는 물이 있어 한 모금 마셨는데 그 맛이 참으로 달았습니다. 물을 마신 청년은 다음날 다시 깨었는데 다음날 아침 청년은 너무 놀랐어요. 자신이 들어온 토굴은 무덤이었고 어젯밤 마신 물그릇이라고 여겼던 그릇은 사실은 해골이었던 거예요. 온몸에서 역겨운 반응이 일어나는 순간 청년은 깨달았어요. 결국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먹기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유학의 의미가 없어진 청년은 다시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깨달음을 얻어서일까요? 경전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해가 되었고 과거에서 봤던 것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승려 원효대사 이야기입니다. 또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화가였던 청년의 아버지는 낙서하며 노는 아들을 보고 미술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던 아버지이지만 성장하면서 청년과 그림에 대한 의견이 많이 달랐습니다. 아들은 그림을 어떻게 하면 평면에서 입체의 여러 면을 한 번에 나타낼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더 실감나게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던 화가였습니다. 둘의 의견이 많이 달라서 청년과 아버지는 사이가 좋지 않아졌어요. 하지만 청년이 살던 시대는 더 이상 옛날 것이 아닌 새로운 화풍을 원했어요. 청년이 추구하던 그림의 입체 화풍은 아름다워서 훌륭한 작품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과 장르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고 한 시대를 이끄는 현대미술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 중 하나는 현대예술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었어요. 청년은 히틀러가 두려워하는 분야의 대가였고 나치가 말하는 타락한 예술의 선두자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청년의 화실에 비밀 경찰 게스타포가 들어왔어요. 독일 장교는 탁자에 놓인 전쟁 그림 사진을 가리키며 이 그림을 당신이 그렸소? 라고 묻자 청년은 말했어요. 천만에 그걸 그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는 무기 테스트를 위해 게르니카에 폭격한 사실을 그림으로 그려 독일의 전쟁의 암울함을 세상에 널리 알렸어요. 이어 한국전쟁의 학살이라는 작품도 했고요. 자신의 자유의지와
전쟁의 반윤리적인 행동을 거침없이 비판했던 혁신적인 예술가 피카소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승려가 되기까지 이야기도, 한 청년이 화가가 되기까지 이야기도, 수많은 실현의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면 작품이 내 안의 어딘가에 자리 잡습니다. 미술은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보면 멋지고 색다른 것이지만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서면 설수록 우리와 많이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죠. 현대에는 쓰레기도 활용하고 화장실에 있어야 할 소변기도 작품이라고 합니다. 현대에서 미술은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린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단순한가요? 현대 미술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나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내면을 알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거울은 아닐까요?